옥상이나 지붕 경사면에 태양전기 판넬로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 누진 비용에 걱정 없이 전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좋습니다. 물론 국가 보조금을 받고 한전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면 축전할 필요가 없으므로 배터리와 컨트롤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전에서 허가받은 면허업자를 통해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한전의 허가를 받기 위해 면허업자를 찾아가서 3kW 신청했더니 가격이 본인 부담이 6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국가 보조금은 당연히 설치업자가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설치업자마다 다르지만 대폭 하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약 150에서 600만 원으로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설치하고 한전과 전혀 별도의 회선을 만들어 태양전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태양전기를 설치해야 할까요? 첫째, 육지와 동떨어진 외딴 섬이거나 한전선로가 없는 산간 계곡이나 산 중턱에 세운 별정에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둘째, 전기 사용량이 월 400kW 이상 많이 사용하여 누진 세율에 의해 전기료가 많은 사람에게 태양전기 설치는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두 가지 조건이 아닌 사람은 태양전기를 사용하지 마시고 한전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면 태양전기를 꼭 설치해야 하시는 분은 저의 영상을 1편부터 5편까지 시청하시면 태양전기 설치에 필요한 모든 부품과 부품의 성질, 즉 판넬과 구성 부품, 종류와 부품 선택할 때 주의사항과 구매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은 본인이 직접 설치한 태양전기는 절대로 한전선로에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절대로 한전선로에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한전선로에 연결하시게 되면은 잘못하여 스파크로 불이 나거나 아니면 거기 달라서 불이 날 염려가 있으니 절대로 설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전선로와 별도의 독립적인 선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직접 설치한 태양전기는 반드시 독립된 선로로, 즉 한전선로와 별개의 선로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설치한 태양전기는 한전선로에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의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태양전기를 꼭 설치해야 하실 분을 위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볼 때마다 좋아요를 누르려고 하면은 좀 실증이 났는데 정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편에서 태양전기 설치할 때 용량 값 설정에서 장단점을 설명하겠습니다. 태양광 판넬에서 생산된 태양전기를 축전기에 축전할 때 축전 전압을 12V를 사용할 것인지 24V를 사용할 것인지 48V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것을 사용하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전기 생산 설치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첫째, 제일 먼저 결정할 것은 축전지 전압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축전지 전압이 결정되면 여기에 맞는 인버터를 구매해야 하고 그리고 컨트롤러 용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양전기 판넬 개방 전압이 확인되면 판넬의 결선 방법이 결정됩니다. 즉 직렬 또는 병렬이 결정됩니다. 둘째, 축전지 전압은 12V, 24V, 48V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인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과 단점은 마지막에 설명하기로 하고 제가 권장하고 싶은 전압은 48V입니다. 48V 배선 방법은 이 편에 상세하게 설명하며 도면까지 그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축전지 전압이 결정되면 인버터도 48V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넷째, 인버터 전압이 결정되면 인버터 용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결정사항은 본인이 사용할 최대 용량보다 훨씬 큰 인버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국산은 사용하는 용량의 약 1.5배 결정하면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중국산은 적어도 3배 이상의 용량의 인버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산은 사용하고자 하는 용량의 1.5배 정도 결정하면 대체로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중국산은 적어도 3배 이상의 용량의 인버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즉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 정도 사용하시는 정도라면 220V에서 2.4kV 즉 2400W 정도가 됩니다. 인버터를 구매하려면 국산 같으면 3000W 정도 되면 무난하지만 중국산은 최소한 8000W를 구매하여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처음 설치할 때 중국산 6000W를 구매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를 동시에 가동시키는 순간 펑 소리와 함께 인버터가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산을 살펴보니 48V가 없어서 24V 3000W를 구매하여 배선을 모두 바꾸어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는 배선에 열이 심하게 발생하였으며 컨트롤러가 1600 이하만 받아들였습니다. 즉 3000W 나누기 48V는 66A인데 즉 1600W를 24V 나누면 66A입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그래서 1600W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판넬 10개를 모두 가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판넬 4에서 6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정지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48V에서 24V 인버터를 사용하게 되므로 생산된 전력을 다 사용할 수가 없어서 생산된 전력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48V에서는 3200W까지 컨트롤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48V를 3200W 나누면 66A입니다. 그런데 24V를 사용하게 되면은 1600W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66A 됩니다. 그래서 48V가 월등히 좋습니다. 국산을 구매하기 여러 곳 다녔으나 48V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제작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할 수 없이 중국산 8000W를 구매했으나 220V 50Hz였습니다. 중국산은 살 때 꼭 주의할 게 있습니다. 몇 Hz냐가 중요합니다. 구매 대행업자는 50Hz나 60Hz는 같다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1초 동안에 50번 진동하는 것을 60번 진동하는 것을 50번으로 진동하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가 적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전부 60Hz로 60Hz에 맞도록 전자제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 6분의 1 정도가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정밀한 기기는 고장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50Hz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60Hz. 그리고 또 여기서 내가 글을 쓰지 않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버터에는 반드시 정상파인 4인파를 구해야 됩니다. 계단파를 구하면 안 됩니다. 계단파를 구하게 되면은 전자제품에 무리가 가서 부서집니다.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상파인 4인파를 구해야 됩니다. 4인파있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대행 구매업자 잘 모릅니다. 그냥 대략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못 구입하면 안 됩니다. 정상파와 계단파는 가격 차이가 국산은 거의 배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정상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산은 반드시 구매할 때 60Hz냐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4인파있냐 정상파있냐 물어보시고 사용하시고 그거는 반드시 녹음하여서 그 반품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헤르츠를 모르고 샀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인버터가 타버리고 터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은 믿을 수가 없고 저희 전자레인지도 깨졌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중국산인데 특별히 부탁해서 돈은 일부만 주고 물품은 도착한 후에 전액 환불하기로 합의한 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 지 약 2개월 정도 될 때까지 인버터에 심한 열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별 이상 없이 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영상에 올립니다. 가격은 국산 8,000W의 3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제가 왜 3분의 1 가격만 주고, 즉 그 단락하는 가격에 일부만 주고 도착한 후 환불하기로 결정했느냐 하면은, 사가 보면은 꼭 50Hz고 계단파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되면은 환불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분도 내가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합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매하여 완전히 4인파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60Hz인지 확인한 후에 제가 맞아 돈을 다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해 본 결과 전혀 고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8,000W를 국산에 비해 3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했는데 이 제품에는 2600W 2.6kg에서 다운되었지만 불이 나지 않아,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매뉴얼이 없어 사용하면서 성능을 검토하고 지금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400W 즉 2.4kg에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인버터에 별로 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이면 그 제품까지 이름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안정적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제품 이름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명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 동일 회사 제품 3개를 제가 구매했습니다. 1000W짜리 1개 10kg죠. 8000W짜리 2개를 시험 중인데 8000W는 정상 작동하는데 10,000W 즉 10kg짜리는 소비 전력이 3000W까지는 무난했으나 3200W에서는 불안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kg짜리는 LED 전등이 한 번씩 깜빡거리기 현상이 있었는데 이 원인이 원래 10kg의 결함인지 아니면 이 배송될 때 보니까 이 제품이 좀 찌그러졌어요. 이것을 겨우 잘 펴서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찌그러졌기 때문에 일부 제품 아마 콘덴서 계통에 하나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한 번씩 LED 전등이 깜빡거리기 때문에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 걸어보면은 4인파는 틀림없는데 물론 중간에 한 번씩 계단파 비슷하게 한번 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부 부품이 아마 고장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품은 제일 문제는 운송 도중에 충격으로 인한 영 깨졌으면은 반품이 되는데 일부 찌그러진 것은 반품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 일부만 주고 완제품일 때만 주겠다는 약속 하에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8kg를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이것까지 반품하기는 좀 거북해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전기 전압 결정에 고려해야 할 점, 장단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2V를 사용하면 장점은 인버터 구하기도 쉽고 국산도 많습니다. 배터리 연결하는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 연결하는데 전선이 굵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배터리 연결선과 같은 굵기의 선으로 배선을 해야 하므로 매우 배선하기 힘듭니다. 태양전기 판넬에서 컨트롤러 들어오는 선도 굵어야 하지만 전압이 낮은 연고로 전력 손실도 많습니다. 24V를 설정하면 배터리를 항상 짝수로 구매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개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배선에 착오가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인버터도 24V용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인버터를 구매하는데도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12V보다 배선이 굵기는 2분의 1 정도 가늘어도 전력 용량은 2배로 크게 보낼 수 있습니다. 48V 배터리로 결정하게 되면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우선 배선의 굵기가 24V보다 2분의 1 정도 가늘어도 용량은 2배 전력을 보낼 수가 있어 매우 좋습니다. 또 태양전기 판넬에서 컨트롤러로 들어오는 전력 손실을 최소로 하면서 가장 많이 충전할 수 있습니다. 24V일 때는 1600까지만 충전할 수 있었는데 물론 제거에 한했습니다. 48V 때는 3200W까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된 태양전기를 낭비하지 않고 충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전선에서 열 에너지로 사라지는 전력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48V용 인버터가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된 것이 희소하여 국산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48V를 직구로 중국 제품 구매했으나 표시된 용량의 3분의 1 정도 부하를 걸어도 타버리기 때문에 현재까지 3개를 태웠습니다. 지금까지 구매한 8kg 용량을 구매하여도 2개월 정도 사용한 결과 24K에서는 거뜬히 견디는 것을 보니 현재까지 구매한 인버터 중에는 가장 좋은 제품으로 생각됩니다. 중국 제품의 특징은 표면에 기록된 용량은 순간에 걸리는 피크 전력을 표시한 것이고 안정적인 전력 사용에는 기록된 용량 반 정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분의 1에서 다 고장났지만 이번 이 제품은 일단 3분의 1에서는 분명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즉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 정수기를 동시에 걸었을 때에도 거뜬히 안정적으로 구동되었습니다. 4개월 정도 사용한 후 결과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2.6kg 정도에서 안정적이라면 차박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차로 캠핑하는 사람들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하는 게 어쩐지 쑥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